안녕하세요. 어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 발표를 했죠.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늘 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는 본인들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심스러운 매물들은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거래 시 이 중개인과도 잘 결탁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체크를 세밀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어플을 이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차인이 항상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적정 전세 매매가 악성 임대인 등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임차인이 전세 피해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먼저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제공하는 가칭 자가진단 안심전세, 이것을 어플을 구축한다는 얘기죠. 23년 1월부터 볼 수 있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입주 희망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등을 확인하여 의심 매물 여부, 위험 정도를 사전에 판단, 계약 여부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일단 안심전세 어플을 만들어서 임차인은 항상 이것을 체크해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시세 정보는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또는 계약 단지 매매가가 어떻게든 이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는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서 쉽지요. 다만 다가구 다세대, 이 빌라, 이러한 것들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져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은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가격이 큰 격차를 보이기 때문이죠. 임대인 공인중개사 정보해가지고 악성 임대인 명단,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특별법,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가입 여부, 이러한 것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특히 이 청년 신혼부부 경험이 적은 분들이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선순위 관리 여부, 이것은 우리는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사실. 그런데 다가구는 임대인들이 확인을 안 해주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임차인이 알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경매 등 진행 시 우선 변제되는 권리관계 등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다가구 주택은 임대인 협조 없이 확인이 불가한다고 이렇게 나오죠. 정말 이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을 보시면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 권한을 임차인에게 부여. 그런데 계약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것도 참 문제일 겁니다. 계약 전 임차인이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이 해당 정보 제공 의무화한다는 것이죠. 체납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도 이것을 새로운 계약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정보 요청 권한 임차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표준계약서 반영, 이제 23년부터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다시 만들어질 듯 합니다. 계약 후 임차 개시일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정말 잘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3자가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없게끔 되어 있죠. 개인정보로 인해서. 다음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임대사업자들에게 큰 이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러한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나 임차인의 보증가입 여부 확인이 어렵고 미가입 사업자도 다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개선을 보시면 어떻게 바뀌냐면 임대인이 보증에 신청할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22년 4분기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후 통보가 없는 경우 허구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고, 보증사고, 허구 대의 변제, 악성 채무자 등 등록 임대사업자 집중 점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러한 것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 기능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에 대한 시장 내 자발적인 신고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을 어떻게 하느냐면 공인중개사 등의 전세 사기 의심 매물 등을 지자체 등의 신고 시 포상금,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을 정해서 포상금을 주겠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부분도 사실은 적절치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전세계약에 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계약 당시에 정말 권리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축 빌라의 이 가격 산정 체계인데요. 이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현행에서도 이거를 감정평가를 하는데 이 감정평가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현황을 보시면 신축 빌라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은 허구 보증가입 시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 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행 임대인, 임차인이 원하는 감평사를 선정하거나 공시가를 150%까지 적용하여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인 사례가 다수 일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임차인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더라도 보증가입을 통한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의 깡통전세 계약 체결 요구를 승낙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 당시가 참 중요하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세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그 큰 피해가 오고 안 오고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개선을 보시면 적정 시세가 반영되도록 주택가격 산정 체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과 감정평가사가 이 결탁이 없도록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협회 추천제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 감정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이 감정평가를 받아서 전세를 들어간다라고 그러면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적용 비율을 현실화
71.5%를 고려하여 개선을 150에서 140으로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 지역 관리인데요. 이것은 이제 표본 방식을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전세가율 공개 중인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공식화되어 있어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다가구, 다세대, 연립, 빌라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을 하시고 전세를 얻을 때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개선안을 보시게 되면 실거래 기반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전세가율을 구체적으로 공개, 보증 사고 현황, 경락률도 신규 제공 이러한 것들이 이 빌라나 다가구 다세대는 가격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에는 그 별도로 통보하고 지자체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위험물 등에 대한 점검 실시를 한다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 계약 당시에 좀 의심스러우면 포기하고 다른 곳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최우선 변제 상향을 한다는 것인데요. 법적 권리 관계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 상향을 한다는데 현재 서울에는 5,000이고 감일업체는 4,300, 또 광역시는 2,300, 그 외에는 2,000만 원인데 이거를 상향으로다가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빠졌어요. 현행에서는 이제 전세 계약을 하려면 이길 영시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그러고 나서 영시가 지나야, 그날 영시가 12시가 지나야만이 효력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정일자에 그 계약일에 이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이 은행에서 그 임대인이 대출을 받을 때 이 확정일자를 열람할 수 있게 해서 융자를 못 해주게끔 한다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적절하게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앞으로는 이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만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현황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등본 보금을 봐도 깨끗하지만 또 계약하고 나서 잔금 시짜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발생할 때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손실을 안 입으려면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매물은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옵시텔이나 다가구 다세대 이러한 것들은 가격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이 빠지면 그러한 것들은 큰 폭으로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거고, 월세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전세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매물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